안녕하세요.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뒷북이라면 뒷북이지만 절대 뒷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주제라고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그로 끌려고. 이미 제 영상에서 저는 3년 전에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예지력이 없는데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주제만은 아니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챗 GPT에서 이제 뭐 돈 버는 방법, 뭐 주식, 영어 공부, 논문 이런 실질적으로 재빠르게 이제 써먹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것도 중요한 거는 알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사실 챗 GPT가 초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약간 공포심을 가졌을 때가 좋았어요. 변태 같겠지만 나는 사실 그게 너무 기뻤어요.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빨리 다가오는구나. 또 놀라웠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이거면 충분히 사무직 화이트 칼라까지 대체 가능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챗 GPT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라도 어떤 철학적 사고로 들어갈 줄 알고 나는 내심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되게 유용하게만 쓰고 계세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되게 단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은 챗 GPT가 유명하지만 엊그저께 그 구글이었던 것 같은데 챗 GPT 권위자인 어떤 분이 사임하셨다고. 근데 그분 말씀이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개개인이 연구 개발하기 쉬운 데 반해서 생각보다 위험성이 되게 크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고 있고 근데 핵무기 같은 거는 어떤 그런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자기 연구에 회의가 든다. 이러시면서 사임하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개개인이 연구가 가능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가 될 수 있다면 챗 GPT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나게 더 다양해질 거고 지금 아마 거의 앱이나 스마트폰 시장만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챗 GPT에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AI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AI에게 일자리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일을 남들이 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근데 AI로 노동이 대체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일을 안 해서 좋아가 아니고 약간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 개발자분이랑 얘기했을 땐 그랬어요.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챗 GPT 생겼잖아요. 근데 개발자로서 직업적인 위협이 되진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상세한 것들까지 AI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없고 뭐 어떤 면에서는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후에 하시는 얘기는 나랑 되게 비슷했어. 진짜 궁극적으로 AI가 다 대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걱정할 것도 없다. 그 정도가 되면 기본소득이 나올 거다. 나는 현실감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소득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AI가
충분히 우리의 그동안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에겐 자유시간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동안의 생활 양식과 다르니까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국면에 들어갈 텐데 사실 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얘 가지고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했던 게 뭐냐면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한번 시험해보자. 혹시라도 왜냐면 예전에 얘도 문학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한번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할까 했더니 사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되게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나는 그 자체로도 그럴 줄 알았지만 유레카였거든요.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 본연의 어떤 존재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 볼 줄 알았어. 그 공포심에서. 근데 너무나 신기했던 건 정말 나랑 다르더라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차이일 수는 있죠. 뭐 MBTI처럼.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걱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그런 걸 살펴보는가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 실질적으로 내 육신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원래 고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흥미롭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3년 전에 이 영상이고 이 영상에 앞서서 이것도 거의 이래 가나요? 라는 영상도 이거랑 거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지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근데 저도 제 옛날 영상을 보면서 참 그렇거든요. 와 이런 생각도 했네 하는 반면에 이제 이거는 또 달라졌는데 싶은 것도 있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 따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오늘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 코어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면과 대화하고 본인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씀도 항상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오랜만이라서 미숙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